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사실상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새로운 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재 어떠한 뉴스들이 있는지 아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한국 커뮤니티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시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발표된 헤드라인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9.1%가 나왔습니다. 5월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이 8.6%였고 6월에는 8.8%를 시장은 예측하였으나 이를 훨씬 뛰어넘는 9.1%가 나와 시장이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너무나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다는 것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시장의 유동성 지표 중에 하나인 M1의 경우 2020년을 기점으로 수직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풀린 유동성 중 80%가 지난 2년간 찍어낸 돈이라고 하니 가히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발표가 난 이후 시장은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아서 급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유가의 하락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유가에 대한 수요의 하락으로 유가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US Crude Oil Inventories, 그러니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원유의 가격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원유뿐만 아니라 광물 가격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인데요. 구리의 경우 5월 고점 대비 20.6%, 알루미늄의 경우 18%, 니켈의 경우 30.5%가 가격이 하락하였고 농산물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주가에도 잘 반영되었는데요. 세계 최대의 광물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의 주식을 보면 리오 틴토가 고점 대비 22%, 앵글로 아메리칸이 33% 빠지면서 이러한 추세적인 하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가와 광물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7월에 페드가 0.75%가 아닌 1%의 금리 인상까지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0.75%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0.75%인지 1%인지보다 전반적인 국제 경제의 동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원유와 광물의 가격의 하락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될 것인가 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집값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CPI를 계산할 때 거주비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거주비는 한번 올랐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페드에서 현재까지 거주비를 굉장히 낮게 책정해 왔어서 쉽게 CPI 숫자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거시 경제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유로화의 급락인데요. 현재 유로화와 미국 달러는 1대1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 경제의 침체가 훨씬 심각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개월 뒤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유럽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탈원전을 외치며 최근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낮췄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메꾸기 위하여 노르드스트림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만들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걸로 메꿨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노르드스트림이 재정비를 위하여 잠시 멈춰진 상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정비가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본모로 삼아서 유럽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에너지 대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한국 커뮤니티에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식일 텐데요. 마일스라는 사람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바로 거의 4조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뉴스의 가장 중심에는 마운트 걱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마운트 걱스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독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문제는 2014년도에 터지는데요. 14년 2월부터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출금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2월 7일 거래소는 출금을 금지시키고 10일 출금하는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 의하면 거래소는 무려 85만 개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4%에 달하며 현재 가치로는 무려 22조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파산을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밌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바로 2014년 3월 20일에 잃어버린 85만 개의 비트코인 중 20만 개를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2021년 11월 해킹으로 피해를 보았던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플랜이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7월 6일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 보상 관련 이메일이 전달되게 됩니다. 현재 나온 정보에 의하면 마운트 걱스는 약 13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텐데요. 피해자들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미국 달러 중 하나를 택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비트코인이 피해자 보상을 위해 시중에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의 큰 가격 하락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드디어 이더리움의 시장 가치가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를 추월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비트코인 매도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LFG는 가지고 있던 8만 개의 비트코인을 루나와 UST 가격 하락에 사용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숫자의 비트코인이 시중에 풀림에도 제가 큰 여파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피해자들 대다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암호화폐를 거래해오고 지켜봤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투기로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현 시점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가 있고 또 이게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에 관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은 드디어 더 머지라는 업그레이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합의 알고리즘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더 머지라는 업그레이드에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gas fee, 즉 네트워크 수수료가 줄어든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수수료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이 지분 증명으로 바뀐다고 해도 수수료가 싸지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더리움이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평균적으로 13.3초당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평균적으로 12초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게 됩니다. 물론 약간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사용자가 큰 차이를 느끼기에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스테이킹 관련 이자율이 큰 폭으로 오른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난 후 이자율은 약 7%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맡겨놓은 스테이크드 이트를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맡겨놓은 이트는 추후에 샹하이 업그레이드가 끝나야지만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더리움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이번 더 머지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연간 인플레이션이 0.22%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새롭게 생성되는 이더리움보다 일부의 수수료가 태워서 없어지는 비율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좋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겪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도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및 뉴스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많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현재 그 중에서 옵티미즘만이 코인을 발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코인을 발행할 플랜이 있고 또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 코인 발행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상승장에서는 이러한 코인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